주영민 사무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땅님하고는 일한 지가 거의 한 7, 8년 업무를 같이 파트를 분담해서 진행을 항상 해왔죠. 땅님 수강생님들한테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대출 관련되든 아니면 이 법률적인 문제든 다 자문을 해드렸고 지금도 물론 당연히 하고 있고요. 지금 질문이 좀 많이 있는데 보면 반공제 꾸꿈님께서 반공제를 하면 실제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자본금의 5배가 안 되더라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반공제라고 하는 거는 깊이 말씀드리기는 우선 이 자리에서 뭐 하지만 그래서 반공제 해요 안 해요? 하는 은행들이 있어요. 일금융들은 소위 말해서 MCI나 MCG 보증보험을 가입하는데 그거를 이제 통상적으로 매년 연말쯤에 막아요. 서울보증이나 이런 쪽에서 보증보험료 한 5만 원 내고 가입하는 MCI나 MCG 보험 가입을 하는데 연말쯤에 통상적으로 막거든요. 왜냐하면 가계대출 총량제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하기 위해서 대출 좀 그만하라고 막는데 요즘 분위기는 지금 벌써 6월부터 막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전 은행이 보증보험을 가입을 못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MCI는 안 되더라도 MCG 보험이라는 이제 보증보험을 가입해서 보증보험료 한 1년에 5만 원? 그렇게 내는 형식으로 해서 반공제를 안 하는 은행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유라님이 궁금한 게 있어요. 서울, 경기, 비규제, 매사 대출이 막혔다고 하던데 대출 한도가 있나요? 매사 대출은요, 부동산 규제에 이제 시행할 때 이미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은 매매사업자 대출을 이미 막아놓은 상태예요. 수도권은 매매사업자 대출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매매사업자로 대출을 받으려면 지방으로 가셔야 되는데 매매사업자 대출이 수도권이 안 된다고 매매사업자 매도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사업자 대출로 투자를 하기가 어렵게 만든 거지 가계대출은 가능합니다. 1주택자, 수도권, 비규제 지역 대출이 가능한가요? 수도권은 1주택자가 대출이 안 나옵니다. 매매사업자도 대출이 안 나옵니다.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입니다. 낙찰 후 매도가 되어야 이익을 가져갈 텐데 매도가 잘 안 될 경우 어떡하나요? 부동산 시장이 하락일 텐데 집을 보러 잘 안 온다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매도가 잘 안 될 것 같은 집을 일단 최대한 걸릅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은 실거래가 1년에 10개 이상 있는가 이걸 보고 입찰을 하고요. 두 번째는 매도는 잘 되고 있는데 내 것만 안 팔릴 수가 있어요. 그거는 내가 비싸게 내놔서 그래. 그래서 내가 이 안에서 거래가 되는 그 금액에 비슷하게 내놔야 됩니다. 집을 보러 안 온다 이런 물건을 입찰을 하지 마셔야죠. 그래서 저희가 실거래가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주변에 입주가 있는지도 보고. 근데 매도가 좀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단기 임대나 3,3M2 이런 걸로 하면 기존 월세의 2배를 받아요. 그래서 이자를 이걸로 충당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입찰을 하면 1년 동안 안 팔려도 손해를 안 보는 금액으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거래가 많이 있는 거를 들어가는 게 포인트다. 남들이 팔았는데 내 것만 안 팔리고 그러지는 않아요. 1주택자인데 수도권을 낙찰 받으려면 전자상거래 사업자 내고 대출 받는다고 하는데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거는 대출에 대한 용도 측면이 좀 커요.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내고 전자상거래 사업자로 사업자 대출을 받겠다라고 하는 거는 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내고 이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조금 용도가 좀 다르죠. 내가 살 집을 이제 주택을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을 받는 거하고 사업장을 구입해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전자상거래로 낙찰받아서 매매사업자로 매도하는 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정상은 아니죠. 용도 자체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유용하는 거를 잡겠다라고 했으니까 진짜로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있으시고 그걸 할 생각이 아닌데 전자상거래로 대출을 받고 매매사업자로 파는 거는 지금 국가에서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좀 아니에요. 지금은 리스크 있잖아요. 리스크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뭐 전자상거래 사업자 내놓고 사업자를 운영도 안 하고 뭐 한 1년 정도 보유하다가 그냥 매매 사업자로 판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리스크가 있는 거고요. 전자상거래 사업자로 사업장 구입해놓고 단타로 매매하겠다?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규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로 대출을 받아서 전자상거래로 사용하시는 건 괜찮은데 전자상거래로 대출 사업한다라고 해놓고 매매사업자로 매도하는 거는 국가가
인정하지 확인할 않고 수가 있습니다. 있다. 네. 그래서 하지 마시라. 그러니까 가계대출을 받아서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사업자 용도로 해서 가계대출로 사용하는 거를 싫어해요. 이건 사무장님 질문입니다. 2주택자 지방공시지가 2억 이하에 입찰하려고 할 때 감정가 60%까지가 최대인 걸로 생각하면 될까요? 여기에서 조금 맥락이 좀 다른 게 있어요. 공시지가 2억 이하. 이건 왜 그러냐면 아까 나땅님 말씀하셨듯이 2주택자니까 3주택이 되잖아요. 그때 취득록세의 문제가 발생을 해요. 지방물 3주택이 되면 취득세가 8% 이렇게 올라가니까 될 수 있으면 이제 단기 매도할 때 공시지가 2억 이하로 낙찰을 받아라 이 말이고요. 다주택자는 감정가의 60%, 낙찰가의 80%둘 중에 작은 금액이 나옵니다. 3주택이든 4주택이든 상관없습니다. 부천빌라 가계대출 실행 후 전입 조건이 있는데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은요. 가계자금 대출을 받게 되면 대출 받은 시점부터 시작해서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전입해야 돼요. 안 하고서 팔게 되면 3년 동안 부동산 담보대출 규제를 받아요. 그러니까 팔기 전에 뭐 매매사업자는 뭐 팔든 아니면 양도세 77% 나오는 가계로 팔든 상관없이 무조건 대출 받으면 6개월 안에 전입은 하셔야 됩니다. 전입하고 매매사업자 매도 가능하냐? 가능. 전입은 반드시 할 것. 그 다음에 뭐 개인으로 팔든 매매사업자로 팔든 본인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전입을 얼마를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문구는 없어요. 네. 그래서 전입을 얼마를 유지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요즘 서울 가계대출 50%만 가능하고 최소 대출금이 1억 이상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처음 들어봤습니다. 저건 무슨 말일까요? 서울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수도권에 있는 규제지역, 서울 전 지역하고 경기도 15개 지역은요. LTV 담보대출 비율 자체가 40%로 기본이 40%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이다. 라고 하면 KB시세든 아니면 감정가가 1억이다 그러면 40%면 얼마예요? 4천까지잖아요. 4천이 기본 베이스입니다. 그리고 특수한 경우 뭐 서민 실소유자라든지 아니면 생초라든지 이런 분들은 60% 70% 이렇게 LTV의 범위가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 대출금이 1억 이상이라고 들었는데 최소 1억 이상이라고 들은 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은행별로 지점별로 이제 1억 이하의 대출을 해줄 때는 자기들의 노력에 대한 대가인 이자라든지 중도상환 수수료에 대한 수익이 좀 적어요, 은행들이.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꺼려할 뿐이지 원칙적으로는 금액의 제한은 없어요. 담보대출이 너무 금액이 작으면은 이제 그 번거로운 거에 비해서 수익이 없어서 그런데 서울을 낙찰을 받으신다 그러는데 대출을 1억도 안 받으려고 그러면 그 물건의 가격이 이제 얼마짜리인지 이게 말이 안 되는 지금 상황이에요.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제일 싸도 3억, 5억, 4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50%면 2억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출금 1억 이런 거는 이제 한도가 상관이 없으신 거고 서민 실수요자 부부 합산 소득이 연봉 9천만 원 이하. 인 경우에는 LTV 60%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본인의 상황이랑 이걸 최대한 유리하게 가져가셔야지 되는 거예요. 소득이 없는데 대출이 나오나요? 신용카드 2,400만 원은 연봉 5천만 원으로 인정을 하고 대출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거 그 네이버에 가면 있어요. 연간 카드 사용액 2,500이면은 신고 소득이 5,400이어서 4,900만 원, 연봉 5천만 원으로 보고 이걸 DSR로 3억으로 계산을 하면 대출이 3억 정도가 나와요. 인정소득 5천만 원이 3억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종잣돈 3천만 원으로는 1억대를 할 거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주부도 가능한 거예요. 소득이 맞아요. 없는 주부도 소득은 없지만 카드 200씩 쓰시잖아요. 맞아요. 뭐 100만 원 쓰면 연봉 2천이니까 가능해요. 1억 1억대 4천, 가능해요. 1억 4천 충분히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카드를 안 쓰시던 분들은 그냥 쓰면 돼요. 카드 쓰는 게 뭐 어렵습니까? 어렵진 않아요. 은행별로 두 종류가 있는데 작년 거를 인정해주는 은행도 있고 네. 직전 1년치를 인정해주는 은행도 있어요. 5천만 원 버는 것보다 카드 200씩 쓰는 게 쉽잖아요. 완전 쉽죠. 완전 쉽습니다. 자녀 명의로 세대 분리해서 무주택으로 수도권을 한다면 가능하십니다. 근데 이제 대출 문제인데요. 자녀 명의로 세대 분리를 했을 때 자녀의 나이가 만으로 30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소위 말해서 취득세에 있어서 자유로워집니다. 1.1%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자녀 나이가 만으로 30세 이상이냐. 만약에 안 된다라 그러면
연봉을 한 1240만 원 정도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만 세대에 분리가 됩니다. 그 부분은 조금 한 단계 윗 라인의 어떻게 보면 지식인데 그 부분은 명확하게 확인하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매 사업자를 하시다가 이제 사업자를 접고 비과세를 받으셔야 되면 이게 매매 사업자가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는 게 조금 까다로워요. 그래서 거주주택 말고 다른 주택을 다 매도를 한 다음에 1주택만 남은 상태에서 매도를 하시면 안전합니다. 그러면 안전해요. 가계대출과 경락대출은 다른가요? 이거는 개념을 혼동하신 것 같은데요. 대출은요, 매매자금 대출이라는 것도 있고 낙찰받으면 경락대출이라는 것도 있어요. 소위 말해서 구분을 매매자금 대출이냐 경락자금 대출이냐 이렇게 통합하면 매매자금 대출이잖아요. 이 매매 대출을 받을 때 가계로 받을 것이냐 사업자로 받을 것이냐에 또 구분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거든요. 근데 최상위 위치인 매매자금 대출인 경락자금 대출을 가계대출과 다른가요? 라고 말씀하시면 당황스럽습니다. 소위 매매자금 대출에 일반 10억짜리 매매에서 매수자금 대출을 받을 때가 있고 낙찰로 받는 것도 매매잖아요. 그거에 대한 매매자금 대출을 받을 때 이제 이거를 가계로 받을 것이냐 사업자로 받을 것이냐의 문제일 뿐이지 두 개가 같은 라인에 있진 않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경락자금 대출이랑 매매자금 대출은 계약서를 가지고 받고요. 경락자금 대출은 낙찰 낙찰을 영수증으로 받아서. 받아요. 맞아요. 그런 차이가 있고 대출은 가계 대출로도 받을 수 있고 사업자 대출로도 받을 수 있는데 이제 신용 대출이 풀로 사용 중이다라는데 소득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내 소득이 얼마인데 신용 대출이 얼마다 이렇게 있어야지 상담이 가능해요. 맞아요. 이거는 개인 DSR의 문제이기 때문에 소위 DSR을 신용대출 많이 받으면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때는 개인 대출로 안 되니까 이제 상환력 있는 매매사업자 대출로 확인을 해야 되는 개별적인 상담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부다 은퇴 후 소득 없다가 남편이 직장을 다니게 됐는데 2개월 정도밖에 안 되실 경우에 의료보험료를 누가 내느냐가 관건인데 남편이 직장 다니니까 4대 보험 의료보험료 내시겠죠? 그러면 그때는 남편 소득보다는 부인의 이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 내역으로 추정소득으로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가계대출 시 두 사람의 기대출 소득 다 보는 이거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제 부부 합산 소득이 2,400 이상이면 이제 피부양자로 배우자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의료보험료를 남편 명의로 내고 있다라고 하면 별도로 이제 부인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 내역으로 추정소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인도 회사 다니고 사업하거나 남편도 회사 다니고 그러면 피부양자로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부부 합산 소득을 다 보는데 남편의 소득을 끌어올 때 부채도 다 끌어와요. 그래서 이거를 세부적으로 얼마나 기존 대출이 있는지 남편분의 신용대출은 얼마인지 이걸 다 여쭤볼 수밖에 없어요. 너무 프라이빗한 내용이잖아요. 맞아요. 그래도 투자하려면 그거는 공개를 할 그러니까 수밖에 이게 없으니까. 이제 1대1로 통화로는 우리 주사무장님 얼굴을 안 보실 분들이니까 네. 저 연봉 2천이에요. 이렇게 같아요. 얘기를 네. 하실 수가 있는데 막 몇백 명이 보고 있는 단톡에서는 좀 이제 어려운 거죠. 매매사업자로 비규제 수도권 세 번째 낙찰을 받아요? 이거 어떻게 받죠? 지금 공시가격 1억 이하 받으신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낙찰 받았는데 매매사업자로 팔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매매사업자로 팔려고 하는데 네. 가계대출로 받으셨대. 가계대출로 네. 받고 네. 매도 계약 후 전입하고 3일 후 뺐는데 요 부분 살짝 애매한 부분인데 통상적으로 재고자산으로 인정되려면 이제 내가 전입을 해서 한 달 이상 유지를 안 하거나 네. 아니면 사업장으로 실질적으로 운영 안 하거나 아니면 월세나 전세를 두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지 매매사업자의 재고 자산 남은 자산이라고 인정되거든요. 그래서 3일 후에 뺐다. 사업자 대출로 인정될 소지가 굉장히 큰데 그 부분은 이제 전입해놓고 홀라당 뺐으니까 은행과의 문제가 조금 발생할 수 있는데 매매사업자로 인정되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득이 사업적이나 서류상 소득은 통장으로 요거 조금 다른 측면인데 내 급여 통장에 600씩 찍힌다라는 거는 사업자 대출할 때는 좀 인정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가계 대출을 할 때는 증빙소득을 원해요. 소위 말해서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원천징수 납입 영수증, 사업소득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3.3% 떼는 사람들은 소득금액 증명원. 그래서 그 증빙되는 소득을 원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급여를 내가 600 받아서 통장에 찍히더라도 증빙되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 이때는 소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추정소득으로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네. 근생 다가구 경매를 하고 싶습니다. 근생 다가구 경매요.
이거는 소위 말해서 1층이 근린생활시설이고 그다음에 2, 3, 4층이 뭐 원룸이든 이런 형식이겠죠. 근데 챗GPT랑 대화를 해보니까 근생 다가구는 근생 건물이어도 주택 부분이 있어서 근생 비율은 근생, 주택 부분은 주택 비율로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맞아요. 자, 잘 들어보세요. 원래는 그 상가로 인정되려면 근린생활시설이 50% 이상이어야 돼요, 연면적이.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들은 1층은 근생이고 2, 3, 4층은 주택이잖아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은 이제 상가 부분이 50% 이하이기 때문에 주택으로 많이 취급돼요.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취급돼서 대출을 안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만 조금 예외로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까 물건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대출 가능 금액이 좀 다르다라는 거 인지를 좀 해주시고 함부로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송파에 40억대 물건을 좀 봤었는데 사무장님한테 대출 나오냐 그랬더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찰을 못 했거든요. 근데 그게 낙찰이 36억에 됐는데 그 낙찰 받으신 분이 잔금을 미납했더라고요. 근데 잔금을 늦게 내셨어. 근데 어떻게 됐나 봤더니 설정이 없이 현금으로 내셨어. 근저당 설정이 없다라는 것은 네. 어디에서 대출 받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대출을 알아보시다가 나중에 이거를 현금으로 어디서 끌어오신 것 같아. 그래서 요즘에 그 근생 다가구가 지금 조금 대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낙찰가가 굉장히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조금 대출이 풀어질 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장사하다가 사업장을 폐업해서 현재 무직인데요. 장사할 때도 현금 매출이 대부분이라 소득 금액이 현저히 적은 신용 문제 없고 코로나 때 받은 대출이 반 정도 남았어요. 코로나 때 받은 대출은요. 사업자 대출이에요. 가계 대출에서는 제외예요. 그러면 소득도 없고 뭐 대출도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가계대출. 그럴 경우에는 추정소득인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카드 사용 내역으로 최대 5천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경매 매매사업자로 대출 가능할까요? 수도권 물건이면 매매사업자 대출이 안 가능하고요. 지방 물건이면 주택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가계대출로 가능합니다. 네. 미혼, 결혼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부 둘 다 자영업자인데 소득이 낮게 잡혀 있어서 부부 합산 소득 2,400입니다. 훌륭하십니다. 왜 훌륭하다라고 말씀드리면 추정소득으로 5천까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신용카드 추정액으로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부인 명의로 입찰하는 게 좋을까요? 신용카드를 많이 쓰시는 분 명의로 하는 게 좋습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애매하게 2,600 이러면은 네. 대출이 연봉 그냥 2,600으로 나와요. 그걸로 잡아요. 근데 아예 2,400 합산 소득이 이하로? 2,400 미만에 카드를 2,400씩 쓰면 연봉 5,000으로 봐요. 맞아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소득이 2,600인 거보다 그냥 소득 유리하죠. 2,400 이하고 카드 많이 쓰시는 게 대출이 많이 그리고 나와요. 많이 쓰신 분의 명의로 받는 거예요. 행복 웃음 성공님. 네, 무주택자이고 수도권 경매 낙찰을 진행하고 싶은데 제가 사업자를 운영하지만 매입이 많아 연봉 2천만 원 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소득 금액 증명은 2천만 원 이하로 잡힌다는 얘기시죠. 하지만 월카드액으로 5천 정도 사용합니다. 그럼 2,500 이상이시니까 무조건 5천까지 가능하시거든요. 그러면 수도권에 있는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 규제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LTV가 40%잖아요. 10억짜리면 4억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수도권의 비규제 지역인 서울 전체 경기도 15개 이외는 감정가의 70%, 낙찰가의 80%, 둘 중에 작은 금액인데 추정소득으로 소득이 5천까지 잡히시니까 개인 DSR 이금융은 3억 7천까지 가능. 감정가의 70%와 낙찰가의 80%, 개인 DSR 3억 7천 셋 중에 작은 거. 이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그 연봉이 2천만 원인데 카드를 많이 쓰셔서 대출 3억 정도까지 가능하고 수도권 규제 지역보다는 비규제 지역이 한도가 많이 나옵니다. 네, 감정가 1억 후반에서 2억 초반 물건을 해볼까 하는데 순투자금 얼마나 필요할까요? 투자금이 4천만 원 딱 있는데 너무 빡빡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공시지가 2억이라고 하면 나땅님 시세가 통상적으로 한 2억 8천 이 정도 3억 이 정도 가나요? 지금 3억 이상이 되는데 이분은 네. 지금 1억대 후반에서 그러니까 그냥 4천으로는 원래 지방 공시가격 2억 이하예요. 맞아요. 그냥 할 수 있는 게. 네. 그래서 투자금이 1억대 중반 정도면은 넉넉하실 것 같습니다. 감정가 2억짜리를 낙찰을 한 1억 5천대 이렇게 받으면 괜찮죠. 시나리움 같은 경우에 감정가가 1억 7천인데 낙찰이 1억 2천에 냈거든요. 지금 그 아파트 경매에 감정가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대출을 받는데 유리해요. 가능합니다. 만 27세인데 올해 취업했고요. 전년도 카드 실적 2천만 원인데 경락장금 대출 가능할까요? 매매사업자도 가능할까요? 당연히 가능하십니다. 올해 취업했으면 통상적으로 이제 지금 8월이잖아요. 그러면 3개월 이상의 급여
4대 보험 가입된 내역으로 연봉을 추정할 수 있고요. 그 연봉 추정했는데 그 금액이 2,400이 넘어가면 카드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연봉으로 대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무주택자면 당연히 수도권이든 뭐 지방이든 다 가능하죠. 1주택자는 수도권에서는 어렵고 무조건 지방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아야 대출 가능한가요? 수도권만 제외한 지역은 다 가능합니다. 무주택이고 수도권 비규제 지역 85제곱미터 이상이라는 아파트를 낙찰받고 단타하려면 매사자로 팔면요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 발생해요. 개인으로 단기 매도하시면 77%고 네, 매사자로 매매사업자로 매도하면 건물부 부가세가 있습니다. 쿠베카드님의 계획은 안 되는 계획입니다. 행복 웃음 성공님. 무주택자 가계대출을 이용해 수도권 비규제 지역의 주택을 경매로 낙찰을 받은 뒤 대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약 7일 정도 실제 전입하고 이후 매도하는 경우 매매사업자로 매도 차익을 양도소득이 아닌 매매사업자에 사도소 신고하는 것이 가능한 거로 알고 있는데 잘 알고 계신데요. 취득 후 실제로 전입신고 및 단기간 거주한 이력이 있는 주택을 매매사업자의 재고자산으로 처리하여 매도했을 경우 세무서에서 이를 문제 삼는 사례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본 적 소위- 있으세요? 이것 때문에 문제된 아니요, 적을? 본 적은 없어요. 제가 본 적은 없는데 이건 뺑뺑이라고 세무사님이 그래요. 세무사님이 무작위로 돌려가지고 세무서에서도 모든 거를 하는 게 아니라 재수가 없으면 이렇게 해서 너는 재고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양도세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다. 이 정도가 걱정이 되시면 전입 조건이 없는 지방을 하시는 게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그건 또 속 정상은 편하고. 아니죠. 그 전입은 살겠다고 하는 의지인데 이제 전입만 잠깐 하고 이사를 안 가고 이게 이제 위장 전입이 될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정상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전입이랑 이사는 또 다른 부분인데요. 이게 걱정이 되시면 그냥 전입 조건이 없는 지방을 입찰을 하시면 괜찮습니다. 성격이 이제 반듯하시고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걱정이 되시면 지방 하시면 됩니다. 감정가의 60%인가요? KB 시세의 60%인가요? 야, 여기에 재밌는 건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감정가는 1억이에요. KB 시세는 9천이에요. 은행에 따라서 KB 시세만 인정해 주는 데가 있고요. 아니면 선택적으로 인정해 주는 곳이 있어요. 우리한테 뭐가 유리해요? 높은 게 유리하겠죠. 높은 걸 기준으로 해서 대출해 주는 은행을 찾으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네. 1금융은 통상적으로 KB 시세 많이 인정해줘요. 네. 근데 2금융은 그냥 선택적으로 높은 거. 경락잔금 대출을 하다 보면 그냥 한도 많이 해주는 데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맞아요. 제가 뭐 맞아요. 신협 이런 데서 많이 받았어요. 1금융이나 2금융은 똑같아요. 금리가 좀 저렴한 쪽으로 선택하시는 게 맞아요. 생애 최초 무주택 가용 1억입니다. 아파트 낙찰을 희망 중입니다. 연봉 5천만 원이라 4억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연봉이 5천이면 대출 4억 나올까요? 생애 최초. 생초는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연봉 대비해서 1금융은 한 3억, 네. 2금융은 요새 금리가 올라서 한 3억 7천. 3억 이 정도 7천? DSR이 그 정도 나오는 어. 거죠. 1주택자인데 낙찰 전에 예상 대출도 상담되는 이거 상담 안 하면 난리 나거든요. 저희가 우리 네. 사무장님의 직업이 그거예요. 네, 이거를 미리 상담을 저하고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무장님의 이거 함부로 입찰하고 업무가 그겁니다. 제가 하루에 한 50통에서 한 80통 정도 에이, 통화를 하는데 거짓말. 나 보여준다. 보여준다. 에이, 어떻게 50명이 맨날 진짜 전화한다고? 아니요. 왜냐면 그 회원도 있지만 은행하고도 해야 돼요. 회원한테 은행 여쭤보면 통화? 은행 팀장들하고도 다 통화를 해서 픽스를 시켜놓지 않으면 네. 이거 추천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만약에 잔금을 못 내면 입찰 보증금 10% 그냥 날라가거든요. 네. 이거 누가 책임질 건가요? 네. 그래서 미리 낙찰 받기 전에 모든 사건에 대해서 입찰 가능 금액을 확정해놓고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이거는 필수입니다. 입찰 전에 은행하고 대출을 다 알아보고 입찰을 해요. 그래서 낙찰받고 대출이 안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저희가 25년부터 낙찰을 400개를 받았거든요. 근데 400개 중에 낙찰받고 나서 잔금 대출이 안 나와서 잔금을 못 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요. 한 번도 없는데 만약에 그러면 어떡하냐라고 그러면은 저희가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상담을 받았는데 갑자기 규제가 나오면 저희가 단톡방에서 규제가 나와서 입찰하기 전날. 그 지역 저랑 상담하신 분들은 다시 상담해 주세요. 이렇게 저희가 피드백을 계속 하고 있어요. 맞아. 단기 매도 임대는 매도 계약서 작성하고 잔금 전에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매로 낙찰을 받아서 단기 매도로 해서 수익을 보고 싶으신 거잖아요. 33M2?
그치. 근데 이제 단기 임대로 수익을 내는 거는 그 부가인 거지. 양도 차익 5천만 원 보고 팔고 싶은데 누가 단기 임대로 들어가 있으면 매도하기가 힘들잖아요. 집 보여주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매도를 하고 매도하기까지는 공실을 만들어 놔요. 그래서 매도를 하면 계약서를 썼더니 잔금이 11월이래. 그러면 지금부터 11월까지 단기 임대로 돈을 버시는 거예요. 한 3개월 정도 공실로 납부지 말고 그렇죠. 뭐 월세 소득을 그렇죠. 얻으라는 얘기시잖아요. 왜냐면 네. 단기 임대로 임차인이 있는데 우리 이제 제가 얼마 전에 331도 광고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 나와주신 분은 집을 보여주는 조건으로 단기 임대를 했대. 이제 단기 임대로 들어와 있는 사람한테 집 보여주는데 약속 안 지키면 매도할 때 걸리적거리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는 마음이에요. 이제 A님 1주택자로 1주택자로 지방 아파트 낙찰 받았는데 단기 매도가 안 되면 임대를 놓을까 생각했는데 매사자라면 임대 주면 안 되나요? 이거는 조금 차이가 나요. 매사자라고 해서 임대 주면 안 된다라는 일일이 은행 쪽에서 대출해 준 은행이 그렇게 감시하진 않아요. 대신에 매사자로 팔 건데 임대를 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재고 자산이 아니게 돼요. 임차인이 전입을 안 하면 상관없어요. 하지만 임차인이 단기로 임대를 줘서 전입을 했다. 그럼 나중에 매사자로 팔 때 이거는 재고 자산이 아니고 전세나 임대를 준 거잖아. 사용 자산이잖아. 라고 하면서 매사자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좀 리스크가 있어요. 그게 이제 매사자라면 임대를 주면 안 되나? 매사자는 원래 임대를 안 주고 매도를 하는 건데 팔려고 그랬는데 안 팔려가지고 임대를 주면 임대 보증금으로 대출을 갚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대출에는 문제가 없어지는 겁니다. 네.